먼저 LL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초 대상자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기초 대상자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 모델이란,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주어진 문맥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은 텍스트 시퀀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시퀀스는 쉽게 말해서 음악 같은 것도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이제 어떤 대화 같은 것도 이어지고, 이런 이어지는 데이터들을 시퀀스라고 좀 추적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퀀스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시퀀스, 즉 문맥의 확률을 좀 추정을 해가지고 이 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단어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NLP로, 자연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라지가 붙는 거는 쉽게 말해서 파라미터, 즉 데이터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측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전공하신 분들 관련된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 쪽에서 가져온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The sky is라고 하는 이제 문맥이 앞에 있었을 때, 이 시퀀스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하는 게 올 확률이 이제 0.96으로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물론 그 확률상으로 제일 높은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늘이 노랄 수도 있고요, 뭐 파랄 수도 있고요, 뭐 하늘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늘은 뭐 스카이즈 언리밋 뭐 이런 말처럼 뭐 한계가 없다 이런 말들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좀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되긴 하지만 다양하게 확률을 분포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예측이 거의 안 되는 것들은 안 가져오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예측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단어 예측 모델은 가능한 출력 토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뭐 전공으로 얘기하면은 소프트뱅스 함수로 이제 가져온다는데 다중 클래스 분류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껴놓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즉 다음 단어에 추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모델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출력되는 확률에 영향을 주고, 즉 예측되는 모델,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를 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이제 사람한테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든 게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챗GPT로 만들어진 것과 최근에 이제 발표된 GPT 3.5 인스트럭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어, 원래는 텍스트아비지 003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레거시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3.5로 바뀌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시사항을 좀 맞춰 하는 건데 이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내 지시사항에 더 잘 응답하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터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챗GPT를 기반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팅하는 것에 더 맞춰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이제 미리 조정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이 어떤 형식에 더 맞춰서 확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파라미터는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모델 내부에 있는 변수를 의미하는데 GPT가 1750억 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변수가 1750억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을 만들 때 이 파라미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모델이 커지고 이제 작아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추정이 되거나 학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보시면은 수동적으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서 대체로 학습된 모델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0억 개가 사람이 일일이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대량으로 밀어 넣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필요하게 이게 많을 경우는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파인 튜닝 할 때 말하는 오버피팅하고 좀 달라요. 너무 이제 변수 저희가 추정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버피팅이 된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인튜닝 할 때 되는 오버피팅은 대체로는 이제 노이즈가 발생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까지 학습을 해버려서 생기는 오버피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 차이를 좀 구분하시면 전공자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클래식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모델을 가설로 하고 파라미터를 특정 데이터 세트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모델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들, 변수들을 이제 조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모델 파라미터라고 한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뒷부분에 내용을 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어떤 배경 지식으로 설명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시, 임금만의 가중치 뭐 이런 것들도 뭐 웨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실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공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고요. 뭐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학습이 된 것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서 이제 평균은 170이고 표준편차는 뭐 10cm다라고 하는 100명의 학생들의 데이터가 한 클래스에 100명 학생들의 데이터에서 뭐 이제 키가 170cm가 평균이고 편차가 대충 10cm 정도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시간에 따라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5.78시간을 가지고 있고 평균 편차는 2.47이고 평균이 77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너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을 뭐 5.78시간 가지고 있어라고 정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통해서 이게 정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는 내부에서 구성이 되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한다 했어요. 모델 파라미터를 모델 내부의 설정 변수라고 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모델 외부에서 구성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데이터로부터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것들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는 실무자, 즉 저희가 유저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어진 예측 모델링 문제에 맞게 조정된 경우가 많다. 즉 저희가 필요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뭐 템퍼레처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좀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 안 가거나 좀 그런 거 있을까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네, 일단은 하이퍼파이터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따 QA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네, 뭐 LLM이 뭐 일반적으로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생성이 된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토큰수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모델 저희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오픈 AI의 API 쓸 때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네, 저희가 멜 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750억 개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뭐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플랫폼 openai.com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용어 설명 제가 주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챗GPT에서 할 때는 여기에 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수치 조정하거나 그쵸? 여기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채팅을 쓰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CSM 메시지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수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에 가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템퍼레처라는 게 있고요. 맥시멈 랭스라는 게 있고요. 스탑 시퀀스, 탑피, 프리시퀀시 페널티, 프리센스 페널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파라미터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챗GPT처럼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GPT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채팅에 좀 더 특화시켜서 만든 게 챗GPT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에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지시사항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체스 같은 것들을 둘 때 지시를 하잖아요. 챗GPT는 채팅을 하는데 그래서 GPT-4랑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제 체스 같은 것들을 두 개 하는 거에 있어서 인스트럭트가 더 잘 뒀어요. 더 오래 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GPT-4에 대한 인스트럭트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API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평가를 하는 것은 하이퍼반응 조정인가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RLHF라고 보는데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이걸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걸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매개 변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유저가 사용을 하면서 즉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파인 튜닝해서 RLHF 하는 경우에는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파라미터 조정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은정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은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네, 또, 네. 토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큰이라는 거는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 할 때 여기 맥시멈 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GPT 3.5 터보는 4096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죠. 16까지 가면은 보시면 이제 16K 즉 여기가 K가 1000달이니까 16,000까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맥시멈 랭스를 정할 수 있죠. 이 맥시멈 랭스는 시스템 메시지와 유저 메시지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시스턴트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즉 이 GPT가 답변하는 거를 어시스턴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답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토큰 랭스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하이퍼파라미터 토큰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랭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컨텍스트에 도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 혹은 그 메시지가 길어질수록 그거를 다 지시사항을 이해하기가 얘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챗GPT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롱버스트보다 여러 번의 숏버스트. 이것 역시 어떤 요청사항을 할 때 우리가 길게 한 번에 넣기보다는 나눠서 스텝별로 나눠서 숏버스트로 스텝별 나눠서 넣으라 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토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만들었던 거. 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어가 토큰이라는 걸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컨텍스트 안에 많은 양을 넣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긴 양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토큰은 그래서 이제 학습된 거에 따라 토큰이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GPT랑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지는 라마 혹은 클로드의 뭐 클로드 2라던가 이런 모델들 또 바드 뭐 이런 모델들을 봤을 때 정말 토큰이 좀 다르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PT-3 모델에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토큰이
이제 14 정도 계산이 되죠. 근데 뭐 하이라 뭐 하면 1만 계산되죠. 지금 보시면 1만 계산이 되죠. 뭐 nice to meet you라고 하더라도 토큰이 3밖에 계산이 안 되죠. 보시면은 아래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토큰, 띄어쓰기하고 밑에 있는 게 한 토큰, 띄어쓰기하고 요돼 있는 게 한 토큰, 이런 식으로 3토큰으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토큰을 좀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큰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스템 색깔 포함한 처음 알았다고요? 네, 누리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명령을 넣으면 그 전 부분은 기억을 못하지 않나요? 여러 번 나눠서 넣었을 때 GPT 3.5 같은 경우는 보통 5번에서 8번 정도 기억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명령에 따라 달라요. 길게 넣게 되면 조금 더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 20번까지 기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챗GPT 기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API 형태로 넣으려고 하면은 기존의 뭐 단기 메모리라던가 장기 메모리를 따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쉽게 구성하실 거면은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랭체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은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메모리 부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저희가 모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버퍼 메모리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저는 토큰을 계산하는 거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렇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습니다. 네. 나이스 리추라고 하는 이게 토큰이 뭔지 나와 있죠. 밑에 몇 토큰인지 이런 것들로 계산하는 것들을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네, 볼 수가 있고. 네. 프롬프트 진위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토큰 한글로 계산되나 영어로 계산되나요? 네, 영어로 계산됩니다. 영어로 넣어서 영어로 받고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갖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템퍼레이처, 뭐 맥시멀에서 쭉 있죠. 여기서 저희가 먼저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거를 볼 겁니다. 네. 이거는 모델이 얼마나 창의적이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템퍼레이처가 0이면은 모델이 결정적이게 돼요. 즉 저희가 최대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확률이 좀 높은 단어만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0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라는 말이 있죠. 대체로 반복하게 실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GPT에서는 이 템포를 0으로 낮추더라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PI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토론이 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기 채팅방에다가 그 토론 이루어지는 거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한님하고 저희 이번에 스터디 하시는 요한님하고 지웅님 덕분에 조테로랑 옵시던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넣어드릴게요. 이걸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GPT가 이제 논 디터미니즘하다, 즉 결정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템퍼레이처를 0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확률적으로 높은 것만 하지 않는다. 단지 대체로 그렇다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템퍼레처가 높아지면은 모델 한계가 부드러워진다. 뭐 이제 이 말은 더 낮은 단어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얘가 유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높은 확률에 있는 것들 단어만 가지고 오지 않고 아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The sky is blue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일
그 높은 확률로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은 확률에 있는 것들만 대체로 가져오게 하는 게 이제 템퍼레처가 낮을 때인데, 템퍼레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낮은 확률에 있는 것들도 잘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그 단어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LLM마다 템퍼레처의 한계가 달라요. 오프레는 현재 2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봐볼게요. 네, 네, 보시면 템퍼레처를 0에서 2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템퍼레처를 이제 뭐 어떤 모델은 개방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걸 얼마나 할지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부터 템퍼레처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국내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환님 지금 질문한 것 좀 중간에 읽고 갈게요. 템퍼레처를 올렸을 때 낮은 확률이나 사용하는 로직 공개되어 있나요? 그냥 난수처럼 특정 확률 수치랑 템퍼레처가 연결되어서 그 특정 확률 수치 이상의 단어들에서 랜덤 선택인지 아니면 특정 로직이 있는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LLM을 할 때 자기들이 어, 얼마나 요 단어들을 가져올 때 대한 확률이 있어요. 제가 이거 트위터에 이 확률까지 GPT 모델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GPT-2랑 3이랑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확률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파인튜닝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챗GP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팅에 더 근접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파라미터를 조정을 했잖아요. 미세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채팅에서 근접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 모델을 좀 핸들링 할 수 있어야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전 모델을 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트위터에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 템퍼레처와 환경 형성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단어들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 K. 네. 확률에 따라서 얼라인된 단어 목록의 상위 K 토큰에서 다음 토큰을 선택하도록 모델에 지시한다. 여기서 K가 N일 경우 N개의 상위 옵션만 선택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12% 확률로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몇 가지나 저희가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K를 1로 뒀을 때는 최상위 토큰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 유나이티드가 K1일 때는 최상위 토큰만 선택을 하고 뭐 2일 때는 이제 네덜란드까지 선택을 하고 3일 때는 체코만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N을 몇 개로 두냐, K의 N을 몇 개로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탑K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탑P는 탑K와 유사하나 확률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토큰에서만 선택을 합니다. 탑P를 0.15로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5, 즉 15%거든요. 유나이티드랑 이제 네덜란드라 해서 총 14.7%가 되잖아요. 이 0.15% 안에 있는 15% 안에 있는 두 단어만 선택이 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K보다 동적이면서 확률이 낮은 출력을 제외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즉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템퍼레처를 쭉 올리더라도 이제 탑P에서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들, 즉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만 확률적으로 있는 것들만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나이티드, 뭐 네덜란드, 체코가 다 만약에 뭐 이제 4%, 4%, 4%, 아니 3.5, 3.5, 3.5 이랬어요. 그러면은 체코까지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단어들의 양을 좀 줄이거나 할 때 탑피를 사용하거나 탑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도 개념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시퀀스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몇 퍼센트의 단어들 쭉 있잖아요. 단어들 쭉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유나이티드가 뭐 9%일 거고 어떤 건 12%일 거고 어떤 건 15%일 거고
뭐 60%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확률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탑 시퀀스. 요거는 API를 사용할 때 사실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델에 더 많은 콘텐츠 생성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은 모든 것을 하고 여기서 점을 저희가 찍게 되면은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고 하고서 점하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블랙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 블랙홀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점을 찍게 되면은 3.5 터보에서 템퍼레처를 제가 일단 기본적인 1로 맞추고요. 챗GPT는 템퍼레처가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0.7이었는데 템퍼레처가 2로 이제 한계가 확장이 되면서 1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1000 정도 토큰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파괴하는 힘을 가진 우주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스탑 시퀀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네. 만약에 점을 제가 찍었습니다. 점을 찍고 네. 보시면 여기서 점 찍힌 부분에서 멈추죠? 힘과 중력을 가진 천체로 물질과 에너지 끌어들여서 자체적으로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우리가 문장을 가지고 와야 될 때 API로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핸들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영수는 수영을 뭐 해서 여기 문장이 말하겠죠.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아니면은 뭐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거다 뭐 했을 때 뭐 2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시스템 메시지에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하면은 2입니다. 이렇게 딱 끊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점까지 나오네요. 문장으로 뭐 여러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이럴 일 없겠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긴 문장이 만약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끊어서 이제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칠게요. 시퀀스. 쟤도 안 먹었네요.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 실표를 했습니다. 2입니다. 이렇게 바로 끊어버릴 수가 있죠. 앞에 시스템 메시지로 여러 문장들을 이제 만약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같은 거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끊는다던가 이런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탑 시퀀스는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전에 포포메이커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제가 포포메이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메터에서 이런 거 만들 때 긴 문장을 좀 가지고 와야 될 때, 긴 문장을 가지고 만들 때 스탑 시퀀스를 써가지고 좀 핸들링하는 거를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리퀀시 페널티라고 하는 거는 이전 텍스트에 이미 표시된 토큰, 즉 이미 나왔던 토큰에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그 말은 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타난 토큰들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확률 감소를 좀 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어 같은 것들을 보면 영어 문장들은 반복적인 단어를 좀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처럼 출력에서 반복을 제거하려는 경우에 프리스퀀시 페널티를 좀 올리게 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탑 시퀀스 활용되는 값은 마침표만 있네요.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물음표를 해볼게요. 물음표가 아마 안 나오게 되면 여기서 멈출 겁니다. 지금 물음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특정 글자 다 됩니다. 여기에 여기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을 때 멈춰. 이런 게 나왔을 때 멈춰. 참고로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가능하고. 이제 쉼표라 물음표로 할게요. 오토 GPT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정규 표현식은 제가 안 써봤는데 아마 여기에는 단순하게 리터럴 문자열로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시퀀스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정규 표현식을 만약에 쓰실 거면 이 부분은 차라리 시스템 쪽에서 정규 표현식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스템 에스 쪽에 넣어볼 것 같아요. 네. 꼭 점이 아니더라도 특정 문자 넣으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빈도에 관계없이 페널티 적용한다. 토큰이 이전에 한 번만 나타나더라도 바로 페널티. 이제 앞에 거랑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어, 브레이크 합니다. 이거는 자주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페널티 주는 거고 이거는 한 번만 나타나도 바로 페널티 먹여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페널티, 빈도 페널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입니다.